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30 청년 세대와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대화회장을 펼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하루 단 5분이라도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명상 수행을 꾸준히 해볼 것을 청년들에게 권했습니다. 만해 스님이 만든 불교 최초 교양지 유심의 재창간을 기념해 서울 무산선원에서 시인낭송 음악회와 차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자작시를 낭송하고 만해 스님 선양에 앞장서온 설악 무산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반출된 고려 유물 2005층 석탑 환수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환수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지 속에 다음 달 현지에서 반환 협상을 본격화합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개설한 단기 출가 학교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350명을 실제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끈 월정사 단기 출가 학교 개교 20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선착순 예약자 조기 매진으로 화제를 모은 지리산 화엄사 야간 사찰 탐방 프로그램 꽃스님 범정스님과 함께하는 화야몽이 지난 주말 큰 관심 속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030 청년 세대와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대화회장을 펼쳤습니다. 청년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선 진우 스님은 하루 단 5분이라도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명상 수행을 꾸준히 해볼 것을 권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2030 청년 세대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울 길상사 다란이다원에서 열린 선명상 청춘 콘서트,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마인드풀 피크닉.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고 진우 스님은 청년 세대 눈높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편한 일이 많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깨닫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앞이 있으면 반드시 뒤가 동시에 생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하나가 이미 생겼으면 그 반대의 하나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생겼다. 그럼 불행이 당연히 생겼다 또는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예. 그런데 그 시점이 다르죠. 진우 스님은 오픈 채팅을 통해 참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이들의 인생 멘토를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 세대가 관심을 갖는 MBTI를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는 성향일 뿐 감정의 원리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고민에 대해선 화가 날 때마다 인과의 법칙을 떠올리고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의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현상이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편안하다. 그 뜻이겠죠. 그게 부처예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명상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함을 찾는 게 명상의 원리라며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 속 명상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하루에 단 5분, 10분간이라도 이제 뭐 가만히 서 있어도 좋고요. 예, 앉아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거든요. 이제 가만히 좌선 저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가부좌 틀고 이렇게 그야말로 멍 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대화 중에서도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참가자들은 청춘 콘서트에 앞서 길상사 경내를 포행하는 걷기 명상과 싱잉볼 명상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학생 전법 포교가 불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2030 세대와의 만남은 불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전법과 포교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만든 불교 최초 교양지 유심의 재창간을 기념해 서울 무산선원에서 시인낭송 음악회와 전통 차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함께한 행사에서는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자작시를 낭송하고 만해 스님 선양에 앞장서온 설악 무산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사람 없는 뒷집 빈 마당은 고요가 나던 곳. 오늘은 눈발 흩날려 흰털 새끼 고양이 5이 뛰는 듯. 만해 한용운 스님 선양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한국 불교 큰 어른 설악 무산 스님의 문학 정신이 깃든 서울 무산선원.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을 반기듯 시인들의 청명한 목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집니다. 무산선원이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대거 함께한 제6회 만해 무산 선양 시낭송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의 교양지 유심의 재창간을 기념한 이 자리에서 재창간 후에 작품을 수록한 시인들은 무대에서 직접 자작시를 낭독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무산 스님의 대표작 파도를 낭송했고, 조정래 소설가는 유심 재창간은 무산 스님이 우리 곁에 다시 온 것과 같다고 평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밤늦도록 불경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무산 스님은 제 아버지의 문학의 제자이고 그 인연으로 저는 무산 스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무산 스님은 시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 살아생전에서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입장하신 다음에 다시 시인으로 부활했습니다. 신달자 시인은 무산선원이 생전 수많은 시인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고 시조 문학 활성화에 힘썼던 무산 스님의 상생 가르침이 녹아있는 곳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연 스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상생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 방을 들어올 때 바로 오른 왼쪽에 성모님이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이 계시는 이 집안에 성모님을 두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우리로서 살아가는,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생의 사랑을 이 무산선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행사는 무산 스님이 생전 주석했던 강원도 인제 백담사와 양양 낙산사, 설악산 신흥사 등의 신도 500여 명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BBS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전통 차문화 축제가 동시에 열려 시와 음악의 차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정치를 선사했습니다. 무산선원이 우리 시민에게 힐링을 주는 이 명소가 됐다면, 또 올해 복간된 유심은 우리나라 문학의 그 효시로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정신을 잇는 우리 문학인들에게도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심은 1918년 만해 스님이 창간하고 무산 스님이 복간해 2001년 봄부터 2015년 겨울까지 발행해온 종합문예지로 지난 9월 1일 105년 만에 재창간됐습니다. 행사에서 상월결사 수행 정신을 잇는 상월 청년 합창단이 젊고 발랄한 무대 공연을 펼쳐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인기 래퍼 치타와 가수 최성수 씨가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가을의 정치를 선사했습니다. 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문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상과 철학, 인생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하는 터전이 되도록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무산선언은 무산 스님의 상생 정신을 잇는 시낭송 음악회를 매년 개최해 서울의 명품 행사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돼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봉안돼 있는 고려성보 2005층 석탑의 환수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환수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지 속에
다음 달 현지에서 반환 협상을 본격화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05층 석탑 환수 지지 입장문에 서명을 하자 환수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과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박수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진우 스님은 2005층 석탑은 일제로부터 무단 반출됐다는 명백한 근거 문서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라며 조속한 환수를 지지했습니다. 이어 우리 외교부와 문체부를 통해 일본 측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환수 운동을 격려했습니다. 이천에 있는 분들께서 마음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종단적으로 또 불교계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또 이천에서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단체까지 만드셔가지고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2005층 석탑은 1915년 조선물산 공진의 전시 이후 1918년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높이 6.48m의 2005층 석탑은 신라의 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기 석탑으로 빼어난 균형감을 자랑합니다. 2003년 이천문화원이 발간한 설봉문화를 통해 석탑의 존재가 처음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이후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2008년 환수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특히 2010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환수 지지를 토대로 10만 서명 운동을 완수했고 이를 가지고 오쿠라 재단과의 환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여기 전 총무원장 스님을 이제 방문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범시민 환수염원 10만 서명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그걸 다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명부를 들고서 이제 정식으로 거기 오쿠라 재단에 가서 그동안 30여 차례 오쿠라 재단과 일진 일퇴를 거듭하던 협상은 코로나와 한일 관계 악화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2010년 자승 스님에 이어 올해 진우 스님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음 달 10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탑이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보면 그 탑이 나를 좀 한국으로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 그러한 그 염원이 있는 그러한 탑이에요. 볼 때마다 저 탑이 한국을 쳐다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저희도 눈물 나고 그럴 정도니까. 그동안 협상은 지지부진했지만 환수위원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2005층 석탑을 알리는 학술대회와 역사, 교육 등에 이어 2020년 똑같은 모양의 환수 염원탑을 세우며 범국민적 환수운동에 구심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는 이천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고려 태조 왕건이 통일의 대업을 다진 곳이라는 의미를 더해 환수에 통일 염원까지 담을 방침입니다. 이천이 통일의 고장입니다. 첫 삼국 통일, 후 삼국 통일의 본고장이었고 바로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그 탑이 바로 우리 2005층 석탑입니다. 2005층 석탑의 이제 우리 환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염원에 큰 하나의 이제 물꼬를 터.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긴 2005층 석탑.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환수 노력에 더해진 진우 스님의 지지가 제2의 환수운동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20일 원적에 든 정강당 성웅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김천직지사에서 조계종 제8교구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직지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연결식에는 고안분도회 문장 대원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불자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고 연결식 이후 대종사의 법구는
만장을 앞세우고 직지사 연화대로 옮겨져 답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수미산 꼭대기를 홀로 거닐고 향수의 바다를 타고 노니시다가 시절 인연을 다시 만나서 다시 태어나 원하신 불사를 하십시오. 저희 스님께서는 정말 출가자로서 수행과 정법 수행에 정말 최선을 다해온 분이라고 분명하게 제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저희 제자들 또한 열심히 앞으로 수행 경진에 그리고 정법 보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대종사는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주지, 상주 상락사 남장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일 상주 남장사 다향실에서 세수 85세, 법납 53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개설한 단기 출가 학교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들 중 350명을 실제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끈 월정사 단기 출가 학교 개교 20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200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인 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단기 출가 학교를 열었습니다. 출가 학교 입학생들은 삭발과 수계, 예불, 바루공양, 울력 등 일상 수행 생활과 함께 전나무 숲길 3보 1배, 명상, 3000배, 교리 강의 등 한 달 동안 스님들의 수행을 압축해서 체험합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한국 불교 출가 문화를 대중화하고 세간에서의 삶의 현장이 그대로 수행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출가 학교를 개설했다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불교 본래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을 시켜내는 일, 그것이 이 출가학교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출가학교 개교 20년 사진전을 마련한 작가는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자취 가운데 하나인 출가학교를 기록하기 위해 2020년 56기부터 최근의 65기까지 3년 동안 출가학교 행자들의 생활을 촬영했습니다. 각 사진은 출가학교에서 일상과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내었습니다. 출가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수행, 공부, 명상 그리고 스님들과 행자들의 유대감을 포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56기 출가학교 행자는 졸업한 지 3년이 지났어도 새벽 4시면 일어나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진들을 보며 출가학교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제 사진이 이렇게 독사진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고, 그때가 그 20년 7월 그 습하고 아주 더웠던 여름이었어요. 그때 아주 땀 많이 흘리고 고생했던 그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끝나고 아주 보람도 많았고, 또 그때 같이 우리 옆에 또 그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도반들도 생각이 나고 아주 새롭습니다. 월정사 단기 출가 학교는 20년 동안 65기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가운데 350명이 스님이 되는 등 출가 수행 문화 대중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선착순 예약자 조기 매진으로 화제를 모은 지리산 화엄사 야간 사찰 탐방 프로그램 꽃스님 범정스님과 함께하는 화야몽이 지난 주말 큰 관심 속에 펼쳐졌습니다.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범정스님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SNS에서 2만 8천여 명이 넘는 팔로워와 소통하며 일명 꽃스님으로 불리는 범정스님이 자신의 출가 본사인 지리산 화엄사를 찾아 대중들과 함께했습니다. 범정스님은 화엄사가 기획한 야간 사찰 탐방 프로그램 화야몽의 추석 특집편 초청 법사로 나서 사람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통해 잔잔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젊은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어느 한 불자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불자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수행토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어린 나이에 뜻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따라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스님은 출가한 사연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를 비롯해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3남매가 부모와의 연을 끊고 출가했다면서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출가시킨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화엄사에 3번이나 찾아오셨을 때 내심 너무 반가웠지만 매몰차게 돌려보낸 것이 마음 아팠다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이별과 마주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출가 후 사중생활을 들려주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스님은 한순간에 바뀐 생활 패턴으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스님들의 보살핌과 사랑 덕분에 저와 동생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통해 배운 이별과 스님들을 통해 배운 사랑은 속세와의 연을 끊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된 동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이 밖에도 나를 찾는 방법 등 청중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 자식의 자녀한테는 마음을 가꾸는 방법, 마음을 다듬는 방법, 마음을 통해서 내 디자인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어른이 되게끔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스님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성향이 다르다며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 거울 속에 비친 참나와 마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을 때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을 은사로 고교 시절인 15살에 동진 출가한 범정 스님은 대한민국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해안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양을 전하는 꽃다운 수행자가 되고 싶어 계정을 꽃스님으로 지었다는 스님은 호감 가는 외모와 언변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님의 인기를 실감하듯 20, 30대를 비롯한 젊은 층과 중년의 직장인, 부부 등 전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